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스티브 잡스 이제 10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매킨토시를 했다가 이제 이게 실패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너무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났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넥스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12년간 애플과 떠나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또 헛되지 않았던 게 픽사라는 이제 그 월트 디즈니사의 어떤 이제 하청 업체처럼 일하던 어떤 그 회사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제 독립적인 회사로까지 키워냈다. 그러면서 이 픽사가 빅히트를 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바로 토이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픽사라는 회사를 굉장히 잘 키워냈고, 정작 이제 본인이 꿈꿨던 그 넥스트라는 회사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제품을 파는 건 거의 실패한 거와 가까웠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도로 이제 파는 회사로 전락해 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떠난 다음에 이제 일종의 기업적 어떤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창의적인 어떤 시도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거기 남아있던 경영진들이 당장 그때 경영학적인 기법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돈이 되는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엄청난 빅히트의 어떤 아이템과 새로운 기술 개발 발전은 이루어지지가 못했다. 그래서 애플이 점점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마침내는 이제 전체 컴퓨터 시장의 7%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게 될 만큼 굉장히 작은 회사가 돼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이제 스티브 잡스를 찾기 시작했고, 스티브 잡스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픽사라는 그 회사와 이제 거기 이제 CEO로 있으면서 동시에 임시 CEO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정 CEO가 아니라 애플사에 대해서 임시 CEO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애플 그 이사회 총회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사업 절차에서는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티브 잡스는 픽사 CEO와 그리고 애플 CEO를 경업을 하게 되었다. 또 너무 바쁘게 생활해서 나중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회상을 하건대 이때 너무 내가 무리를 해서 암에 걸린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스티브 잡스의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 게이츠랑 좀 많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는 좀 이게 불량한 반항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고, 자유분방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부모는 고학력자가 아니었죠. 아주 훌륭한 부모인 건 맞습니다. 양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양부모님인데 고학력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졸 출신의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는 집안 자체가 이제 좀 부모가 고학력자였고, 변호사 이렇게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시키는 어릴 적부터 이제 그런 집이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좀 모범학생과였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둘 다 대학교를 중퇴했어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스티브 잡스는 말 그대로 자유분방함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뛰쳐나간 것이고, 그리고 도중에 이제 좀 사기를 쳐서 이렇게 막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나간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적인 정신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게 될 것 같다라면서 나간 거잖아요. 이게 대학을 중퇴한 건데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이제 교통 정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짜보고 이거를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적용도 해보고 이게 하니까 되니까 나는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자의 분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을 할 때 스티브 잡스는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업데이트라는 형태로 항상 완제품을 낸다기보다는 제품을 내는 대신에 대중성을 무조건 확보를 하고, 안정적으로 대중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어요. 완벽주의자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은 겁니다. 빌 게이츠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대중성을 확보해서 시장 확보에 이제 주력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스티브 잡스는 철저한 장인 정신으로
완벽한 제품을 내서 그걸로서 시장을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좀 예술가적인 기질, 장인정신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어떤 평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다. 빌 게이츠는 이제 그 박애주의자적인 좀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부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의외로 기부 사업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술가로서 평가를 받기는 바라면서도 또 기부 사업을 안 한 이유는 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는다기보다 뭐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티브 잡스 자꾸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냐면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 된다. 이 마음은 스티브 잡스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부나 이런 것까지도 챙길 만한 시간은 나에게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사업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한 듯하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제 차이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IT 업계 거물이죠. 그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쨌든 뭐 이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일을 내서 혁신적인 걸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후발주자로 유유히 또 새로운 게 나왔네라고 하면서 카피 모방을 하듯이 특허권은 절묘하게 피해가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해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뭐 스티브 잡스가 인간적으로는 좀 약간 너무 사람들을 막대하는 게 있고 너무 독선적인 어떤 측면이 있었지만 개발자적이고 개척자적인 어떤 정신은 굉장히 투철했던 게 맞고 또 이제 사회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이제 선도적인 어떤 컴퓨터라든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픽사의 어떤 그 토이스토리조차도 그렇게 지겹도록 수백 번까지 다시 보고 하면서 수정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캐릭터도 계속 바꿔가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것들, 시장에 이제 파급 효과를 내고 이후에 어떤 교과서가 될 만한 표준 같은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낸 건 어쨌든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 독선적인 기질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어쨌든 좀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고, 빌 게이츠는 좀 안정적이면서 좀 사업지향적이고 좀 모범학생과였다. 크게 확 이제 새로운 걸 막 하면서 사고 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너무 모범적인 삶만 사는 사람을 이제 더 이제 대단하게 보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약간 이제 반항아적이고 불량기가 좀 있는 사람이 혁신적이고 특이한 것들을 이제 몰고 나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고, 또 단점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것도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에 대한 이제 비교, 그리고 그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업했지만 그건 별로 잘 되지 않았고, 이제 픽사가 오히려 잘 됐다.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너무 형편없는 이제 그냥 그런 회사, 혁신은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적절히 그냥 당장만 이윤을 내는 회사로 전락해버려서 내려앉고 있을 때 결국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스티브 잡스의 행보는 놀랍습니다. 이제 주식 스톡 옵션을 받으면 4억 달러를 당장 이익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었는데, 이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기간을 가져갔다. 뭐 이제 이런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티브 잡스의 어떤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